저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살 작년에 정년 퇴임하고 나서 요즘은 집에서 손자 볼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우리 민준이가 34살이니까 언제 장가 갈까 속만 태우고 있었거든요. 이놈이 워낙 공부만 하다가 지금은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데 연애란 걸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책벌레였어요. 친구들 결혼식에도 혼자 가고 설날이나 추석에도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혼자 있겠다고 고집부리던 녀석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어머니 소개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저녁 한번 대접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저는 너무 기뻐서 그래. 언제든지 데려와라 했습니다. 민준이 말로는 김서아라는 아가씨인데 31살이고 디자이너 일을 한다더라고요. 어머니, 이 사람 참 착하고 예뻐요.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하면서 말끝마다 자랑이더라니까요. 내가 살아보니 아들이 여자 얘기할 때 저런 눈빛이면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정신없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뭘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갈비찜을 하기로 했어요.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갈비를 골라서 하룻밤 재워두고 잡채도 직접 만들고 배추김치도 새로 담갔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아들이 데려오는 첫 번째 여자친구잖아요. 정성 들여서 대접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당신도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해 하시는데 어떻게 편하게 해요? 평생 기다렸던 며느리 후보를 만나는 날인데 말이죠. 머리도 새로 하고 옷도 단정한 걸로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면 며느리가 보기에도 나쁘지 않을 거야. 드디어 그날 오후가 됐어요. 민준이가 어머니 조금 이따 갈게요 하고 전화했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부엌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아이고 갈비가 너무 짜나? 잡채는 간이 맞나? 하면서 계속 맛을 봤어요. 당신은 거실에서 여보 그만해. 충분히 맛있어 하시는데도 저는 계속 이것저것 손을 봤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준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더라고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면서 현관으로 나갔는데 민준이 뒤에 아담한 키에 단정한 차림의 여자분이 서 계시더라니까요. 어머니 김서아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목소리도 예쁘고 인상도 참 곱더라고요. 검은색 원피스에 작은 크로스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정말 단아했어요. 아이고 어서 와. 민준이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다. 했더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거실로 들어와서 앉으시는 모습도 참 예의 바르고 와 집이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하면서 둘러보시는 게 진짜 우리 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 아가씨 참 괜찮네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어요. 서아 아가씨가 어머니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다니 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아니야 뭘. 우리 민준이가 데려오는 첫 손님인데 당연하지 했습니다. 갈비찜을 한 젓가락 드시고 나서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세요? 하고 묻더라니까요. 저는 신이 나서 그거 하룻밤 재워야 해. 그리고 배와 양파를 갈아서 넣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당신도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정말 잘해요 하시면서 흐뭇해 하시고 분위기가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저는 결혼이 여자한테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결혼이 손해라고? 아들과 저 당신이 모두 젓가락을 멈추고 서아를 바라봤어요. 서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거든요. 요즘 시대에 여자가 결혼하면 잃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애 낳고 키우느라 자기 인생은 포기해야 하고 하면서 젓가락질을 계속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요즘 젊은 애들이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지만 어떻게 처음 만난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해요?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면서 그래. 요즘 젊은 분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했습니다. 민준이가 서아야 그런 얘기는 하면서 말을 끊으려 했는데 서아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요? 그냥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하더라고요. 당신은 아예 말이 없어지셨고 저는 그래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저러나 보다. 이해해주자 하면서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더라니까요. 그래도 민준 오빠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집안도 안정적이고 직장도 좋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어색해 보이던지 마치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아버님도 사업하셨다고 들었는데 잘 되고 계시죠? 갑자기 당신한테 묻더라니까요. 당신이 작년에 은퇴했어.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해왔지 하시니까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편하게 지내시겠네요 하는데 눈빛이 번뜩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아가씨가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저런가 하고 생각하려 했는데 민준이 표정도 점점 어둠침침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아 아가씨, 집은 어디 살아? 저가 물어봤더니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월세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사업 실패하셔서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저는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됐어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마음을 바꿔서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도 이제 우리 민준이 만났으니까 걱정 끝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아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면서 어머니, 그러고 보니 결혼 얘기를 해야겠네요 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서아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아버님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거든요. 하면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라니까요. 저는 결혼식 날짜나 예식장 얘기를 하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서아가 보여준 건 예식장 홈페이지였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롯데호텔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온 결혼식장이거든요. 화면에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넓은 연회장 사진이 나왔어요. 정말 예쁘긴 했지만 보기만 해도 돈이 얼마나 들지 짐작이 갔거든요. 저는 정말 예쁘네. 그런데 하려는데 서아가 말을 이었어요. 민준 오빠 말로는 처음에 동네 예식장으로 정하셨다고 들었는데 호텔로 바꿀 수 있을까요?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정말 예쁘게 하고 싶어서요. 당신이 호텔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하시니까 서아가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하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속으로 돈 얘기를 하려는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민준이가 서아야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끼리 하려 했는데 서아가 아니야 오빠. 어차피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 오늘 하자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신혼집으로 8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저는 벌써 뭔 소리를 할지 예상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서아가 다음에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아파트를 팔고 2억만 더 보태주시면 강남 신축 아파트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반포에 새로 나온 단지가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억짜리를 팔고 2억을 더 보태달라고? 그럼 10억을 달라는 소리잖아요. 당신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뭐라고 하셨고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전세로 들어가서 나중에 여유 되실 때 사주시면 돼요.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아이고 참, 이 아가씨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돈이 남아도나 보죠?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8억짜리 집 한 채 마련해 주는 것도 얼마나 큰일인데 2억을 더 달라니. 게다가 서아 집안에서는 숟가락 하나도 못 보태는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말이에요.
저는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아야, 그 집도 우리가 대출 끼고 마련한 건데. 했더니 서아가 아, 그렇구나. 그럼 더 어려우시겠네요 하면서도 표정은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강남 아파트는 정말 투자 가치가 높잖아요. 나중에 손해 안 보실 거예요. 하면서 계속 설득하려 하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처음 와서 밥 한 끼 얻어먹고는 10억을 달라니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민준이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는데 서아는 아직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진 걸 느꼈는지 서아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라니까요. 어머니, 제가 너무 뻔뻔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 우는구나 하고 좀 당황했거든요. 아무리 철없는 소리를 했어도 눈물을 보이니까 마음이 약간 누그러지더라고요. 왜 울어? 괜찮다 하면서 휴지를 건넸는데 서아가 받으면서 말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됐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불쌍한 사연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서주다가 덩달아 망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됐다면서 말이죠. 그때 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학 가서도 계속 숨기고 살았어요. 엄마는 밤늦게 일하시고 아빠는 술만 드시고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저는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서아가 철없는 소리를 했어도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트라우마가 생길만 하죠. 그래서 지금도 가난이 너무 무서워요. 다시는 돈 때문에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당신도 표정이 좀 풀리면서 그랬구나.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았네 하셨어요. 민준이는 서아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더라고요. 민준 오빠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는 직장도 안정적이고 부모님도 든든하시고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졌어요. 서아가 계속 말을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강남 아파트면 나중에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집값도 계속 오르니까 안정적이잖아요. 제가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지만 저는 속으로 아, 이거구나 했어요. 불쌌단 과거 얘기는 다 핑계고 결국 돈 얘기를 하려는 거였더라니까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동정심을 유발한 다음에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거죠.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도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갚을게요. 평생 고마움 잊지 않을게요. 저는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정말 철이 없거나 아니면 작정하고 하는 거거나. 서아는 후자 같더라고요. 눈물도 적당히 흘리고 불세난 과거도 적절히 써먹고 정말 계산적이더라니까요. 서아야, 그런데 내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이런 큰돈 얘기를. 제가 물어봤더니 서아가 부모님은 지금 상황이 어려우셔서 도움을 못 주세요. 그래서 더 죄송한 거예요 했어요. 아, 이거 정말 기가 막히네요. 자기 부모는 한 푼도 못 내면서 시댁에만 10억을 달라니. 더 가관인 건 서아 본인도 저도 지금은 돈이 없지만 하면서 자기도 한 푼 못 낸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야, 그런데 그게 말이 되니? 우리가 집도 사주고 결혼식 비용도 되고 너희는 하려다 민준이가 아버지 하면서 말렸어요. 그때 저는 민준이 표정을 자세히 봤는데 실망감과 분노가 섞여 있더라고요. 집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당신은 얼굴이 시뻘개졌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아는 여전히 눈을 촉촉하게 젖은 채로 저희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아야,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더라니까요. 서아는 여기서 하면 안 될까? 어차피 다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 했지만 민준이가 밖에서 하자 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에 저와 당신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당신이 먼저 여보, 이거 뭔 소리야? 8억도 모자라서 10억을 달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거든요.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40년 넘게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팔아서 더 비싼 집을 사달라니. 이런 경우 처음 봐. 당신이 계속 중얼거리시는데 저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어요. 밖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가 뭔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아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오빠 왜 이래? 나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건데.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우리 민준이가 설득하고 있나 보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했거든요. 혹시 민준이가 서아 말에 넘어가서 저희한테 10억을 내달라고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여보, 우리 민준이가 설마 저런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겠어? 제가 당신한테 물어봤더니 글쎄. 저놈이 워낙 여자를 처음 사귀는 거라서 혹시 모르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민준이는 지금까지 연애를 거의 안 해봤거든요. 대학 때 한두 번 소개팅한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34살에 처음 제대로 사귀는 여자한테 휘둘릴 수도 있는 거죠. 아이고, 정말 걱정이다. 저 아가씨가 우리 민준이를 어떻게 꼬드겼는지. 저는 정말 속이 상했어요. 서아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행동했는데 결국 돈이 목적이었다는 게 명백해졌거든요. 2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준이가 먼저 들어오는데 얼굴이 굳어 있더라니까요. 서아는 그 뒤에서 따라오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와서 앉는데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어요. 민준이는 아예 말이 없고 서아는 계속 민준이를 쳐다보면서 뭔가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참지 못하고 물어보셨어요. 민준이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했어요. 저는 설마 서아 편을 들려는 건가? 하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다음에 한 말은 예상과 달랐거든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아가 오빠. 하면서 민준이 팔을 잡았는데 민준이가 그 손을 떼어내더라니까요. 서아 씨, 그만하세요. 서아 씨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저는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들이 처음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였을 텐데 이렇게 끝나게 되니까 말이에요. 민준이가 자리를 정리하고 앉더니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서아 씨, 밖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요. 목소리가 정말 차갑더라니까요. 평소 온화한 우리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호텔, 결혼식, 강남 신축 아파트 다 좋아.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서아가 오빠 그럼. 하면서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는데 민준이가 손을 들어서 말을 막았어요. 내 돈으로 해. 그 한마디에 서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와 당신도 깜짝 놀랐거든요. 민준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내가 말했잖아. 결혼이 여자한테는 손해라고. 그럼 그 손해는 감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랑 해야지. 우리 부모님 돈으로 내 욕심 채우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야.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시원하게 말할 줄 알았어요? 저는 속으로 박수를 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데 드디어 속 시원한 말이 나왔더라니까요. 오빠, 나 지금 돈이 없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부탁하는 거고.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민준이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돈이 없으면 돈에 맞게 살면 돼. 왜 없는 돈으로 허황한 꿈을 꾸려고 해? 더군다나 다른 사람 돈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오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더더욱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안 되지. 평생 눈치 보면서 살 거야? 민준이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서아를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민준이 말을 들으니까 확실히 정리가 됐어요. 결혼이라는 걸 자기 욕심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해 주신 집이야. 그걸 팔아서 내 명품 가방 사듯 아파트를 바꾸자고. 그건 내 부모님 인생을 팔라는 소리야. 당신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래. 잘 말했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속으로 역시 내 아들이야 하면서 뿌듯했어요. 서아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목소리로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변할게 했는데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아 씨, 사람은 쉽게 안 변해. 특히 돈에 대한 가치관은 더더욱 그래. 지금 당장은 미안하다고 하겠지만 결혼하면 또 다른 요구를 할 거야. 애 낳으면 더 비싼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학원. 끝이 없을 거라고. 정말 현실적인 말이더라니까요. 저는 민준이가 이렇게 사리분별을 확실하게 할 줄 몰랐어요. 평소에 워낙 순하고 말이 없어서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헤어지자. 서아가 오빠. 하고 소리쳤지만 민준이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서아는 한참 동안 민준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섰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끝인 거죠?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더라고요. 아까의 애교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끝입니다. 민준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서아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면서 뒤돌아보더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 같은 여자 다시 못 만나실걸요? 하더라니까요. 저는 속으로 아이고 진짜 본색이 나오네 했어요. 그런데 민준이 대답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럼 다행이네요. 서아가 나간 후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서아가 잘못했다고 해도 민준이한테는 처음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였을 테니까 말이에요. 민준아, 괜찮아? 제가 아들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물어봤더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당신도 아니다, 민준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알겠니? 하시면서 달래셨어요. 정말 그래요. 처음에 서아를 봤을 때는 저도 참 괜찮은 아가씨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민준아, 너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었어? 어머니가 보기에는 내가 서아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평소 우유부단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민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서아가 불쌍한 과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밖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데? 서아가 저한테 하는 말이 완전히 달랐어요. 오빠,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집안을 만나겠어? 오빠 부모님도 나 좋아하시니까 설득해줘,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나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집에서는 그럴듯하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불새난 과거 얘기를 하더니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은 다 치사하게 더치페이 하자고 하던데 오빠는 부모님이 든든해서 좋아, 이런 말도 했고요. 당신이 이런 건방진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를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재산을 사랑하는구나. 결혼해서도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민준이 말이 맞아요.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정말 끝이 없었을 거예요. 애 낳으면 더 큰 집, 애 교육비로 또 돈 달라고 하고 명절 때마다 용돈 달라고 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니까요. 그래, 민준아. 내가 잘 결정한 거야. 어머니가 봐도 저 아가씨는 아니었어. 저는 아들을 다독여줬어요. 처음에는 참 예쁘고 착한 줄 알았는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어머니,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34살까지 연애를 제대로 안 해봐서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아니다, 민준아. 그게 아니라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런 애가 종종 있어. 결혼을 계층 상승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당신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때는 사랑해서 결혼하고 없어도 둘이 함께 일궈나가자는 마음으로 했는데 요즘은 뭔가 계산적인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죠. 민준아, 이번 일로 상처받지 말고 다음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자. 어머니가 볼 때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너 같은 아들을 둔 며느리는 정말 행복할 거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민준이가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볼게요 하더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서와 같은 사람이 며느리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준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어요. 바깥 날씨는 계속 흐렸어요. 마치 우리 집 안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민준이는 그날 이후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와서 저와 마주칠 시간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부모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을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로 말수가 줄었고 저녁 식사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준아, 회사 일은 어떠냐 하고 물어보실 텐데 요즘은 그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니까요. 그날 오후는 유독 답답했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는데 제 마음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개운하지 않고 찝찝한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민준이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우연히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닫았을 텐데 그날은 뭔가 서류가 보여서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아마 민준이가 급하게 나가느라 제대로 닫지 못한 것 같았어요. 서랍 안에 은행 봉투가 여러 개 있더라니까요. 파란색, 하얀색 봉투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데 뭔가 중요한 서류들 같아 보였어요. 뭐지? 하고 하나를 꺼내봤는데 대출 서류였어요. 금액을 보니까 2억 원이더라고요. 수신인은 최민준,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손이 떨리더라니까요. 우리 민준이가 언제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렸다는 거지. 더 자세히 보니까 김서아 부친 채무 대위변제라고 적혀 있더라니까요. 아이고 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민준이가 서아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뜻이잖아요.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말이에요. 저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서류들도 뒤져보니까 더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 계약서, 은행 통장 사본, 송금 확인서. 서아 아버지가 진 빚이 총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2억 원은 민준이가 이미 갚아줬다는 거예요. 날짜를 보니까 석 달 전이더라니까요. 그때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서아는 이미 집안 빚이 거의 해결된 상황에서도 또 돈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호텔 결혼식에 강남 아파트까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민준이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서아 집안 빚을 해결해준 거더라고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적금까지 해지해서 만든 돈이었어요. 그 돈을 갚으려면 앞으로 10년은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목이 메어오더라니까요. 우리 아들이 서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큰 돈을 선뜻 내줬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서아는 그 고마운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한 거죠.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제 마음만큼이나 답답하게 들렸거든요. 저는 서류를 보면서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정말 복잡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가 회사에서 돌아온 거예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아마 비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준이가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는데 제가 서류를 들고 있는 걸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거 하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민준아 이게 뭐니?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됐거든요. 민준이가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서아 아버지 빚을 갚아준 거야?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서아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밖에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집안이 더욱 조용해 보였거든요. 저는 민준이 대답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럼 서아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 네, 물론이죠. 제가 서아한테 말했거든요.
내 아버지 빚은 내가 해결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더라니까요. 그럼 서한은 이미 2억 원을 받아놓고도 또 10억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이런 뻔뻔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민준아, 그럼 너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거니? 저는 걱정이 됐어요. 2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우리 아들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랐으니까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어요. 다만, 몇 년은 좀 빡빡하게 살아야겠지만요. 민준이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서아를 위해서 이런 큰 희생을 했는데 서아는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걸 요구한 거예요.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당신도 그때 방에서 나오시더니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야, 민준아. 이런 큰일을 왜 혼자 결정했어? 하시면서 화를 내셨는데 저는 당신을 말렸어요. 여보,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뭘 어쩌겠어요. 밖에 천둥 소리까지 들렸어요. 마치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아, 내가 파혼 선언할 때 정말 잘한 거야.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민준이가 쓰게 웃으면서 네, 이제 알겠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웠어요 라고 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슬퍼 보이던지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민준이의 파혼 선언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구나. 자신이 이미 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서아에게 실망해서 내린 현명한 결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아 앞에서 이 돈 얘기를 하지 않은 걸 보면 우리 아들이 정말 어른스럽게 처리한 것 같더라니까요. 서아에게 내가 이미 이만큼 해줬는데 뭔 소리냐 하고 따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비가 점점 그치면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서쪽 하늘의 구름 사이로 해가 살짝 보이더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희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민준아,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생각해. 어머니가 봐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저는 아들을 다독여줬어요. 앞으로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당신도 화가 가라앉으시고는 그래, 민준아. 힘들었을 텐데 혼자 다 감당하느라 고생했다 하시면서 아들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며느리를 맞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살펴봐야겠다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니까요. 사람의 속마음은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민준이가 이번 일로 상처받지 않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는 이런 시련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현명해지는 거겠죠. 밖에 비가 완전히 그치고 저녁 노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붉은 하늘을 보면서 저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